저 인간 딱보이 사기꾼이다. 아예 쌀독에 대고 인사하더라. 충청도 어느 조용한 고을에 온갖 병을 다 고친다는 떠돌이 약장수가 들어왔습니다.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그 약을 사람들이 한재의 단량이나 주고 앞다투어 샀지요. 머슴살이 하던 사내 하나는 7년을 모은 세경을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장수가 닷새 만에 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 사람들이 어찌나 느긋한지 불이 나도 물동이를 이고 걸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딱 한 사람, 늘 종종거리는 이가 있었지요. 경상도 진주에서 시집온 막내 며느리 순이었습니다. 올해 20살. 순이의 남편은 봄부터 한양으로 장사를 나가 가을이나 되어야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순이가 기댈대라고는 시집 식구들 뿐이었지요. 성미가 어찌나 급한지 남들이 한마디 할 동안 10마디를 했습니다. 그 집 시아버지 맹첨지 어른이 이런 말을 했을 정도지요. 우리 새아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쏟는구먼. 그 말도 물론 순이가 부엌을 3번 오간 뒤에야 나왔습니다. 그 집에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텁석이라는 사내였지요. 나이는 28인데 늘 반박자가 느렸습니다. 7년 전에 머리를 크게 다친 뒤로 그리 되었다지요. 말귀도 한 번에 모자라 듣고 시킨 일도 2번씩 일러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힘은 장사라 나무찜을 산더미처럼 지고도 해벌쭉 웃는 사람이었지요. 하루는 순이가 텁석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재, 장에 가서 소금 한 대만 사오이소. 예, 소금 한 대요. 텁석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다 저물도록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순이가 살인문 앞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장이 코앞인데 사람이 웃지 않으노. 그때 텁석이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습니다. 빈손이었지요. 아재, 소금은 예? 아, 그게요. 장에 갔더니 소금이 다 팔렸다고 해서요. 그러면 그냥 오지에 와 이래 늦었노. 다음 장에 나온다길래 기다렸는데요. 오늘은 안 열더라고요. 순이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재, 장은 닷새마다 서는데 거기서 닷새를 기다릴 참이었어에? 아, 그런가요? 지는 좀 있으면 열 줄 알았쇼. 텁석이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해벌쭉 웃었지요. 그 태평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화를 내려다가도 김이 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순이는 결국 제가 소금을 이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요. 또 하루는 시어머니가 텁석이한테 닭을 좀 몰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나가보니 텁석이가 달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들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겁니다. 아재, 뭐 하던데? 닭을 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인지 세고 이슈. 그걸 굳이 와 셉니까? 혹시나 빼먹고 몰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네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또 하나둘 세고 그러다 닭이 움직이면 또 다시 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밖에 없으면 다 들어갔겠지.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 식구들은 아무도 텁석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느린 것도 이 집에서는 흠이 아니었으니까요. 순이만 혼자 속이 터졌지요. 사실 순이가 그리 급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친정이 진주에서 옹기가 말을 하는 집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장바닥을 돌았습니다. 장사는 한 발 늦으면 손해라 자연히 걸음이 빨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순이한테는 남들에게 없는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속셈이 얼추 보이는 눈이었지요. 장사꾼은 물건 보기 전에 사람부터 보는 기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눈이 며칠 뒤 이 마을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일 줄은 이때는 순이도 몰랐지요. 그런데 순이가 이 마을에 와서 제일 애먹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할 말을 고지곳대로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랬지요. 순이가 차린 밥상을 받은 맹첨지가 국을 한 술 뜨더니 이랬습니다. 우리 집 우물이 오늘 고생을 많이 했구먼.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우물이 와, 예? 아니, 그냥 물을 아주 아낌없이 썼다 싶어서. 아버님, 물을 아껴 쓰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슬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아가 국이 싱겁다는 말씀이요. 예? 그러면 싱겁다고 하시면 되지. 우물이 고생으로 합니까? 순이가 소금 종지를 냉큼 집으니 맹첨지가 태연하게 대꾸했지요.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밥상 차린 사람이 무안하잖여. 지는 무한한 것보다 못 알아듣는 게 더 답답합니다. 식구들이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그랬지요. 짜다, 싱겁다, 덥다, 춥다는 소리를 한 번도 곧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끼리는 용케 다 알아들었지요. 못 알아듣는 건 늘 순이 하나였습니다. 내 이 동네 말은 죽을 때까지 다 못 배울 것 같다. 순이가 그리 투덜대면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고 이랬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지. 그 느긋한 말투 덕에 순이는 또 한 번 속이 터졌지요. 그런데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말투가 며칠 뒤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에는 연세 높은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맹첨지의 어머니로 식구들이 왕할매라 부르는 분이었지요. 올해 75. 평소에는 대청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계시는데 잠이 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다시 주무시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식구들이 마루에 둘러앉아 있는데 텁석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랫마을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댕머슴 용한데 가서 고쳐보지 그러슈. 아까운 사람인디. 그 말을 전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공주에서 시집 왔다 하여 다들 공주댁이라 불렀지요. 그 사람 말이 요새는 별별 용한 의원이 다 있다고 하대요. 그런 데가 진짜로 있어, 애? 글쎄다. 나야 모르지. 그 얘기를 들은 순이가 문득 고개를 들었지요. 고칠 수만 있으면 고쳐주고 싶기는 한데. 고치기는 뭘 고쳐. 맹첨지가 곰방대를 툭툭 털었습니다. 우리 덥석이가 어디 고장났남? 잘만 돌아가는디. 그래도 아버님, 아재가 좀 답답한 거는 사실 알미꼬. 답답해. 나는 안 답답한디. 맹첨지가 태연하게 대꾸했지요. 그놈이 느려서 늦게 온 적은 있어도 남의 것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순이는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바로 그때 눈을 감고 계시던 왕할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아가 예, 할머님. 사람 고친다는 말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여. 왕할매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마당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성한 데를 고치려 들면 멀쩡한 것까지 상하는 법이여. 상한 데를 고치려 들면 예. 그려 우리 텁석이는 아픈 데가 없어. 그저 남들보다 천천히 갈 뿐이지. 왕할매가 실눈을 뜨고 마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텁석이가 나무찜을 부리고 있었지요. 고칠 게 없는 사람을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놈이 있으면 그건 고치려는 게 아니라 뺏으려는겨. 순이는 그 말을 곰곰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었지요. 할머님, 그게 무슨 뜻이라 해? 그러나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드르렁, 아니, 할머님, 또 주무십니까? 드르렁, 드르렁. 식구들이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할매는 늘 그런 식이었지요. 할 말만 하고 뒤실은 알아서 하라는 듯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어기 주막에 낯선 사내 하나가 묵고 있었지요. 나이는 40 남짓. 비단은 아니어도 제법 때깔 나는 도포를 걸치고 커다란 약궤를 쥐고 다녔습니다. 이름은 황명석이라고 했지요. 팔도를 떠돌며 약을 판다는 사내였습니다.
이 사내가 방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잘 봐라. 감돌아, 이 동네는 이렇게 말해야 물건이 팔려. 황명석이 헛기침을 하고는 억지로 느린 말씨를 꾸몄습니다. 어이, 거기 있으며? 감돌이라는 아이가 눈만 껌뻑였습니다. 왜? 어색해. 그럼 이건 어때요? 여그 약이 참말로 좋지 비유.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지비유가 아닌가? 그럼 좋았슈. 좋았시유. 좋아불었슈. 감돌이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명석이 제 무릎을 탁 쳤지요. 에이, 됐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러고는 도포 자락을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어차피 촌사람들은 말이 유식해야 넘어오는 법이야, 안 그러냐? 감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말이 없었지요. 황명석이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할 뿐이었습니다. 황명석은 보찜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종이었지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10고을은 너 돌 수 있어. 황명석이 그 종이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도로 곱게 접어 품에 넣었지요. 그 다음에는 항아리를 하나 끌어당겼습니다. 안에는 누런 연물이 그득했지요. 거기에 마당에서 퍼온 고운 흙을 한 줌 넣고 마른 약재 부스러기를 훌을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나무 주걱으로 힘껏 저었지요. 색이 좀 밍밍한디. 황명석이 감돌이를 돌아봤습니다. 아궁이에서 검댕 좀 긁어와라. 감돌이가 말없이 일어나 검댕을 긁어왔습니다. 그것까지 넣고 저으니 제법 그럴싸한 검붉은 빛이 돌았지요. 황명석이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됐다, 이만하면 열량은 바꿨어. 그러고는 항아리를 툭툭 두드렸지요. 감돌아, 이게 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병을 다 고치는 영약이여 알겠냐? 감돌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 빛도 없었지요. 자, 가자. 이 근방에서 제일 순한 동네가 어디랬지? 감돌이가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그려, 그 조용한 동네. 황명석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 사내가 마을로 들어온 것이 그의 봄이었습니다.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마을어기 느티나무 아래가 갑자기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징 소리가 3번 크게 울렸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 웬 낯선 사내가 커다란 약궤를 펼쳐놓고 서 있었습니다. 황명석이었지요. 그 곁에는 12살쯤 되는 아이가 징을 들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황명석이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이 고을 사람들 귀에는 아주 낯설었지요. 느릿느릿한 충청도 말이 아니라 또박또박한 한양말이었거든요. 제가 누구인고 하니 한양 궁궐에서 임금님 맥을 짚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여? 궁궐에서 왔다. 임금님 맥을 짚었다는디. 그렇습니다. 제가 궁에 있을 적에 그 뭐시기냐? 황명석이 갑자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양반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다 아는 흐어.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설마 전하의 어의를 말씀하시는 거유? 흐어, 취. 황명석이 요란하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아니, 박어의 말입니다. 나랑 아주 막역한 사이지요. 박어이유? 아니, 박어의를 모르십니까? 참. 사람들이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 모르는 게 부끄러워진 겁니다. 황명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궤를 활짝 열어젖혔지요. 안에는 온갖 마른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황명석이 시커먼 뿌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아주 좋습니다. 이걸 다려 드시면 70노인도 바늘귀를 꿰게 됩니다. 어허, 그려. 그리고 이 잎사귀는 귀에 좋습니다. 귀가 어두운 분들. 이거 석 달만 드셔보십시오. 개미 걸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황명석이 마른 껍질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3년 묵은 체증까지 쑥 내려갑니다. 10년 묵은 것도 됩니다. 20년도 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안악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심이라는 안악이었지요. 저기, 의원님, 우리 시어머니가 허리를 못 쓰시는디 그것도 되남유. 허리요. 황명석이 잠시 멈칫하더니 곧 아주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됩니다. 아까 그 눈에 좋다는 뿌리, 그거 허리에도 좋습니다. 아니, 아까는 눈에 좋다면서요? 눈이 밝아지면 발밑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발밑이 보이면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허리가 성합니다. 정심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역시 의원님이셔. 사람들이 다 함께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이 유식하니 다들 그런가 보다 한 겁니다. 황명석은 신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지요. 아주 오래돼 보이는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궁중에서 쓰던 약방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목을 뺐지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귀한 것을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황명석이 종이를 눈앞에 들고 천천히 훑은 신용을 했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이겁니다. 거기 뭐라고 적혔는디요? 이건 아무나 읽는 게 아닙니다. 의술을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황명석이 종이를 도로 접어 품에 넣었지요.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황명석이 항아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붉은 것이 그득 담긴 항아리였지요. 그래서 제가 이 약방문대로 지은 약을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삼켰습니다.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황명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못 듣던 사람이 듣습니다. 자식 못 낳던 집에 자식이 들어서고 10년 묵은 병이 사흘 만에 물러갑니다. 장내가 술렁였지요. 그때 뒤쪽에 있던 안악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의원님, 그 자식 들어서게 하는 약 말인디요. 예, 그럼요. 그거 먹으면 우리 내외가 젊었을 정맹키로 다시 정이 돋탑고 그런데요? 안악이 괜히 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요. 아주 신방 차린 새신랑처럼 됩니다. 어머나, 안악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지요. 그럼 지가 한 제 사야겠네요. 두 제 살까요? 옆에 있던 안악이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벌써부터 두 제는 뭘 두 제요? 왜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구경꾼들이 그만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안악만 혼자 진지한 얼굴로 돈주머니를 만지작거렸지요. 황명석은 신이 나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제가 이 약으로 살린 사람이 팔도에 300명은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경꾼들 뒤쪽에서 웬 목소리가 하나 툭 튀어나왔지요. 듣다 보면 거의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것슈. 황명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허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어르신이 아주 잘 아시네요. 그 말을 한 노인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킥킥 웃었지요. 황명석은 그 웃음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칭찬을 들은 줄만 알았거든요. 신이 난 황명석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자, 그럼 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제의 단량.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한제라 하면 20,000묶음인데 단량이면 쌀 한 섬 값이었으니까요. 그때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려요, 그럼. 그냥 내일부터 굶으면 되죠. 풀이나 뜯어 먹어야겠슈. 하하, 어르신도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황명석이 껄껄 웃었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리 싸냐 하니 이 안에 들어간 약재 하나하나가 다 금덩이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비싸긴 비싼데 궁에서 온 의원이 만든 약이라니 솔깃한 겁니다. 그때 정심이가 제일 먼저 나섰지요. 지가 한제 사것슈. 우리 시어머니 허리만 낫는다면야. 황명석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이고, 효부십니다. 그럼요, 낫고 말고요.
정심이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세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나도 하나 주슈. 우리 애기 아비 기침이 석 달째인디. 그것도 되남유.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그 구경꾼들 맨 뒤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찜을 진 채로 꼼짝도 않고 서 있는 사내였지요. 텁석이었습니다. 텁석이는 아까부터 황명석의 입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못 듣던 사람이 듣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텁석이의 눈이 조금씩 커졌지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도 텁석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황명석이 약궤를 정리하다 말고 그 사내를 힐끔 봤지요. 어이, 뭐 살 게 있소? 저기요. 텁석이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 약이요. 머리도 되나요? 머리요. 황명석이 텁석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무찜을 진 행색이며 어눌한 말투며 그 눈이 슬며시 가늘어졌지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아픈 게 아니고요. 지가 좀 느려서요. 텁석이가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7년 전에 여기를 좀 다쳤는디 그 뒤로 남들 맨키로 빨리를 못해요. 황명석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그거야말로 제가 제일 잘 보는 병입니다. 참말이요? 그럼요, 궁에서도 그런 분들 여러 고쳤습니다. 텁석이의 얼굴이 확 밝아졌지요. 그럼 지도 남들 맨키로 될 수 있나며? 되고 말고요. 다만 황명석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머리는 몸 중에서도 제일 귀한 데라 약도 제일 비쌉니다. 얼마나 하는디요? 한 재에 30냥. 텁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냥이면 머슴살이 몇 해를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30양요. 비싸다 싶으면 관두십시오. 저야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황명석이 약궤를 탁 닫았습니다. 다만 이 약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저는 사흘 뒤면 이 마을을 뜹니다. 텁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황명석은 그런 텁석이를 힐끔 보고는 유유히 걸어갔지요. 그날 하루에만 약 10채가 팔렸습니다. 황명석은 저녁상 앞에서 흡족하게 웃었지요. 감돌아, 이 동네 아주 물이 좋다. 감돌이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내일은 20재는 나가겠어. 약이나 더 지어놔라. 황명석이 술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 말이 좀 이상해. 감돌이가 숟가락을 멈추고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칭찬을 하는데 웃는 낯이 아니여. 뭐 그것도 지들 사는 방식이겠지. 황명석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며칠 뒤에 제 머리를 쥐어뜯게 되리라고는 이때의 황명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순이는 우물가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심이가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거든요. 글쎄, 궁궐에서 온 의원이래요. 임금님 맥도 짚었대요. 임금님, 맥이에? 그렇다니께 우리 시어머니 허리도 낫는다고 하셨어요. 순이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약이 얼만데? 한 재의 단양유. 반냥예?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쌀 한 성값 아니니까 무슨 약이 그리 비쌉니까? 귀한 약재가 잔뜩 들어갔다는디요. 궁중 약방문대로 지었대요. 정심이는 신이 나 있었지요. 그런데 순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장바닥을 돌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값을 먼저 말하지 않고 효험부터 잔뜩 늘어놓는 장사꾼. 그런 사람치고 물건이 진짜인 경우를 순이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짐에 그 사람 얼굴 어땠어에? 얼굴요? 아주 훤하던디요. 말도 얼마나 유식하게 하는지. 그게 아이라 말할 때 어디를 보고 있던가에? 정심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순이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어쩐지 무거웠지요. 내일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그날 밤 순이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는 느티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지요. 어제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황명석은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좋은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순이는 사람들 틈에 서서 그 사내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였지요. 손짓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그런데 순이의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갔습니다. 황명석의 눈이었지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황명석은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손을, 정확히는 그 손에 든 주머니를 보고 있었지요. 돈이 두둑한 사람한테는 허리를 굽히고 빈손인 사람은 눈길도 안 줬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이가 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지요. 저 인간 딱보이 사기꾼이다. 아예 쌀독이 되고 인사하더라. 뭐, 그리 심하게 말할 것까지야.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아버님, 지가 장바닥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저런 놈 한들 받겠습니까? 그려 근디 마을 사람들은 다 좋다는디. 그게 더 문제라해. 순이가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약이 진짜면 값을 먼저 말하지. 와, 휴원만 잔뜩 늘어놓겠습니까? 그게 다 홀리는 수법이라해. 그러자 시어머니 공주댁이 나섰습니다. 그래도 궁에서 온 의원이라자녀. 어머님, 궁에 있던 사람이 와, 이 산골까지 와서 약을 팝니까? 한양에서 팔면 10배는 받을 낀데. 그 말에 식구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공주댁이 고개를 저었지요. 그래도 남의 장사를 우리가 뭐라 하기는 좀. 어머님, 새아가 증자도 없이 사람을 잡으면 안 되는 데비여.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아무리 눈에 보여도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가 증자를 잡아오겠습니다. 순이는 그 길로 다시 느티나무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흩어진 저녁 무렵이었지요. 순이가 약궤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저기에 황명석이 돌아봤습니다. 아, 예, 뭘 도와드릴까요? 그 약 지도 한 재 사고 싶은데. 황명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그게 우리 시어머님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아, 잠을 못 이루는 병이요. 그건 제가 제일 잘 봅니다. 황명석이 마른 뿌리 하나를 집었습니다. 잠깐 사기 전에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얼마든지요. 그 약 지가 좀 맛봐도 됩니까? 황명석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맛을요? 지가 어려서부터 속이 약해갖고 아무거나 못 먹어해. 한번 찍어 먹어보고 사면 안 되겠습니까? 순이가 아주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황명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곧 항아리 뚜껑을 열었지요. 그럼요, 좋은 약은 맛부터 다릅니다. 순이가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혀에 댔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어떻습니까? 쌉싸름하니 약 냄새가 진하지요? 진하네.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손을 닦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돈을 안 가져와서 해.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십시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순이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 맛이 혀끝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달았습니다. 쓴맛이 아니라 엿의 단맛이었지요. 거기에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바닥에서 자란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엿에다 흙을 탄 기다이 나쁜 놈이. 순이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순이를 기다린 것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마당이 어수선했지요.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입니까? 새아가, 텁석이가, 아재가 와예? 헛간에 있는 제 괴짝을 통째로 들고 나갔어야.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괴짝이 뭔지 알았거든요. 텁석이가 7년 동안 세경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괴짝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데? 느티나무 쪽으로 갔다는디. 순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지요.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텁석이가 괴짝을 황명석 앞에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여기 세어 보시오. 허허, 이거 참. 황명석이 괴짝을 열어보고는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검붉은 것이 담긴 약봉지 하나를 텁석이 손에 쥐어주었지요. 텁석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아재, 순이가 달려들어 텁석이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재, 이게 무슨 짓이라 해. 돈이 어떤 돈인데? 아씨. 텁석이가 놀라 눈을 껌뻑였습니다. 이 돈 아재가 7년 동안 모은 거 아닙니까? 이걸 저 사람한테 왜 줍니까? 그게 텁석이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지가 이 약을 먹으면요. 남들 맹키로 될 수 있대요. 순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재, 지도 심부름 한 번에 알아듣고 싶어요. 닭도 제대로 몰고요. 텁석이가 해벌쭉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순이의 눈에는 시리게 보였지요. 아씨가 저 때문에 맨날 속 터지는 거 지도 다 알아요. 아재, 그런 게 아니라. 지가 나으면요. 아씨가 안 힘들어도 되잖아요. 순이는 목이 콱 막혔습니다. 그때 황명석이 끼어들었지요. 자, 흥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긴 뭐가 끝났습니까? 이 돈 도로 내놓이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제 발로 걸어와서 제 손으로 낸 돈입니다. 그 약이 가짜라는 거 내가 안 믿어.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남아있던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황명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주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지요. 가짜라 그 말씀, 증거는 있으십니까? 자세히 보면 압니다. 그거 엿에다 흙 탄 거 아닙니까? 흙이요. 황명석이 껄껄 웃었습니다. 부인 약재라는 게 원래 흙에서 캐는 겁니다. 흙내가 나는 게 당연하지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관아에 가서 고발하십시오. 저는 언제든 응하겠습니다. 황명석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다만 증거는 가져오셔야 할 겁니다. 맛이 어땠다는 말만으로는 원님도 안 들어주실 테니까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덱새아기가 왜 저런냐? 의원님한테 무슨 무례요? 사람들의 눈길이 순이에게 곱지 않게 꽂혔습니다. 황명석은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지요. 여러분, 저는 그저 아픈 사람 고치자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텁석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분도 제 발로 오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가 와슈. 텁석이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황명석이 괴짝을 챙겨 들고 유유히 걸어갔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네 미천에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그날 저녁 마침 순이의 친정아버지가 사돈댁에 들렀습니다. 진주에서 옹기가마를 하는 강초씨 어른이었지요. 성미가 급하기로는 딸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는 대뜸 소리를 질렀지요. 뭐라고? 7년 세경을 통째로 갖다 바쳤다고? 텁석이가 헛간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걸 속나 바보같이. 세상에 온갖 병 다 고치는 약이 어딨노? 죄송합니다. 텁석이가 저도 모르게 순이한테 배운 경상도 말을 흉내냈습니다. 그게 더 딱해 보였지요. 단양짜리도 아이고 30양을. 그 돈이면 논을 사겠다 논을. 강초 씨의 호통에 마당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텁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만지작거렸지요. 보다 못한 맹첨지가 곰방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돈거, 좀 앉으시지요. 앉기는 뭘 앉습니까? 지금 앉게 생겼습니까? 뭐, 서서 화내나 앉아서 화내나 화는 똑같이 나는디. 강초 씨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 어른의 저 태평한 말투에는 아무리 급한 사람도 김이 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집만 오면 속에서 천불이 나갔고. 강초 씨는 결국 자리에 앉았지요. 그러고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린 얼굴로 텁석이를 흘겨봤습니다. 저 사람도 참 딱하기는 하다마는. 순이는 그 광경을 말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어쩐지 그 말이 텁석이한테 꽂히는 게 싫었습니다. 텁석이가 왜 그 돈을 냈는지 순이는 아까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이는 헛간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텁석이가 빈 괴짝을 무릎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아자 안 자고 뭐합니까? 아씨. 텁석이가 얼른 괴짝을 뒤로 숨겼습니다. 숨기지 마이소. 다 봤어해. 지가 요 어리석은 짓 한 거 알아요. 텁석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요, 그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흘 뒤면 이 마을을 뜬다고. 그래서해? 이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순이는 차마 더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아씨, 지가 정말로 나을 수 있으면요.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텁석이가 순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맑았지요. 지도 딱 한 번만 남들 맨키로 되고 싶으쇼. 순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텁석이 어깨를 한 번 툭 치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이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나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순이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 증거를 잡는단 말인가? 약을 들고 관아에 가봤자 흙이 섞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약재에 흙이 섞이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 인간이 제 입으로 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순이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 답이 엉뚱한 데서 그것도 아주 느릿느릿 걸어 내려올 줄은. 이튿날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는 그야말로 장터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옆마을까지 퍼진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황명석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사람들 뒤편에서 웬 노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행색이 아주 초라했지요. 누더기나 다름없는 옷에 등에는 약초 망태기를 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허옇게 새어 있었지요. 산에서 약초를 캐다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약궤 앞에 서서 말없이 약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아, 어르신 뭐 필요하신 거라도? 황명석이 힐끔 보고는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돈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노인이 시커먼 뿌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그 뿌리는 눈에 좋은 게 아니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예, 그건 배 아픈 데 쓰는 것이오. 그것도 아주 조금만. 노인이 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어둡다고 그걸 다려 마시면 사흘을 뒷간에서 못 나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황명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어허, 이 어르신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 잎사귀. 노인이 다른 것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귀에 좋은 게 아니라 벌레 쫓는 데 쓰는 것이오. 사람이 먹을 게 아니오. 아니, 이 양반이. 황명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산에서 왔소. 산이요? 황명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나 하시는 양반 아닙니까? 약초를 캐오. 약초를 캐신다 그래서 의술을 아신다 이겁니까? 황명석이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 말씀 들으셨습니까? 산에서 풀 뜯는 분이 궁궐에서 임금님 맥집던 사람한테 훈수를 두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게 저 영감이 뭘 안다고. 행색을 보슈. 제 몸도 못 챙기는 양반이.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어르신 몰라서 그러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장사를 방해하시면 그건 죄가 됩니다. 황명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자, 저리 비키십시오. 손님들 오시는데 걸립니다. 노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 말고 다시 고개를 돌렸지요. 젊은이. 또 뭡니까? 사람 몸은 잘못 건드리면 되돌릴 수가 없소.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황명석이 그 뒷모습에 대고 혀를 찼지요. 별 미친 영감이 다 있네. 사람들도 곧 그 노인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만은 그 노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뿌리를 집어들 때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장바닥에서 자란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물건을 아는 사람의 손이었지요. 자, 어르신, 누구라해? 곁에 있던 정심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 영감유? 저 위 골짜기에 혼자 사는 늙은이요. 몇 년 됐는디 아무도 통 몰라요. 말도 안 섞어봤어에? 통 안 내려오니께요. 어쩌다 약촉해서 장에 내다 팔고는 바로 올라가 버려요. 순이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반짝 켜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식구들 앞에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해. 뭐, 산에 사는 양반이 약초야 잘 알겠지.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잘 아는 정도가 아니었어에. 뿌리 하나 짚는 손이 달랐어에. 그래도 새아가 공주댁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맞다 한들 마을 사람들이 믿어주겠냐. 다들 저 의원님만 쳐다보는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순이가 상을 탁 쳤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 인간 말만 믿습니까? 말이 유식해서해? 옷이 좋아서해? 그야, 궁에서 왔다니께. 궁에서 왔다는 것도 지 입으로 한 소리 아닙니까? 순이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가 오늘 그 약을 맛봤어에. 그거 엿에다 핫한 겁니다. 지가 장가닥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식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맹첨지가 곰방대를 툭툭 털며 말했지요. 새아가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예. 근데 네가 지금 나서면 저 사람이 순순히 물러날 것 같으냐? 순이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은 팔도를 돌면서 이 짓만 해온 사람이여.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났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냥 두고 봅니까? 두고 보라는 게 아니라 맹첨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쫓아내면 딴 데 가서 또 팔 거 아니여. 우리 마을만 성하면 그만인가? 순이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생각은 예? 뭐 나야 생각이 있나? 그냥 그렇다는 거지. 맹첨지는 그러고는 하품을 했습니다. 순이는 속이 터졌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리에 남았지요. 쫓아내는 걸로는 안 된다. 제 입으로 다 붉게 만들어야 한다. 그때 대청마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아가 왕할매였습니다. 언제 깨셨는지 눈을 반쯤 뜨고 계셨지요. 예, 할머님. 급하게 잡으려 들면 놓치는 대비여. 그러면 어찌합니까? 저놈이 왜 이 마을에 왔겠냐? 순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야, 돈을 벌려고 왔지. 그러면 저놈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겠냐?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이 안 벌리는 거에? 아니지. 왕할매가 실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드르렁, 아니, 할머님. 말씀을 끝까지 하셔야지. 드르렁, 드르렁. 순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그 말을 곱씹는데 문득 낮에 봤던 광경이 떠올랐지요. 황명석이 마을 사람들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하던 얼굴 말입니다. 칭찬인 줄 알고 좋아하는데 정작 그 말은 비웃음이었지요. 순이의 입가에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만, 이 마을에는 저 인간이 절대 못 이기는 게 하나 있네. 순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이다, 이 마을 말.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이가 우물가로 안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심이를 비롯해 67이 모였지요. 다들 무슨 일인가 하고 눈만 껌뻑였습니다. 아지매들 지가 도탁이 하나 있어에. 뭔디유? 그 약장수한테 앞으로 말을 좀 해주이소. 말이유? 무슨 말유?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 안악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가 뭐여? 그 짜다 소리를 우물 고생했다고 하고 싱겁다 소리를 소금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그거에. 아, 그거유? 정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야 뭐, 늘 하는 소린디. 바로 그겁니다. 순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지가 봤어에. 비웃는 소리를 칭찬으로 알아듣고 좋아하더라고에. 안악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진짜유? 예. 그람은 이래 해보이소.
약을 사라 하면 사겠다고 하이소. 대신 바로 사지는 마이소. 바로 안 사고 어떡한데요? 생각 좀 해보겠다 하이소. 그러고 다음날 또 가서 또 생각해보겠다 하이소. 안악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저 양반 속 터져 죽으면 어쩐데요? 그게 바로 노림수라해. 순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 뒤에 이 마을을 뜬다 했어해. 그 안에 팔아치우고 튀겠다는 소리라해. 아하, 근데 우리가 발목을 잡아두면 어찌 되겠습니까? 못 떠나해. 돈은 벌어야 하니까 못 떠나고 사람들은 사겄다면서 안 사고. 안악들이 그제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요? 사람이 급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사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손님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살 듯 말 듯 하는 겁니다. 안악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어머, 그 말이 맞네.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 뭐가 되남유? 됩니다. 아지매들은 그냥 평소대로만 하시면 돼. 이 말 말로 해. 정심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새아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슈. 순이가 잠시 안악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우리 집 머슴 아재가 7년 세경을 통째로 갖다 바쳤어 해. 안악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남들 맹키로 되고 싶어서 해.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우물가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가 그 약을 맛봤어 해. 여대다 흙탄 겁니다. 그거 먹는다고 사람이 낫겠습니까? 정심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허리 때문에 한제를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요? 그러니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인간이 도망가기 전에. 안악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것슈. 우리야 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께. 그거야 눈 감고도 하지. 순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고 하나 더 해. 뭔디요? 절대로 화내지 마이서. 웃으면서 하이서. 왜요? 화를 내면 알아듣거든요. 웃으면서 하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안악들이 그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 조용한 마을에 아주 조용한 꾀가 시작되었습니다. 황명석은 그것도 모르고 아침부터 약궤를 펼치며 콧노래를 불렀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사내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안악들에게 맡겨두고 순이는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노인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골짜기를 한참 오르니 다 쓰러져 가는 초가가 하나 있었지요. 마당에는 온갖 약초가 널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어제 느티나무 아래에 계셨지에 지도 거기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약초를 다듬었지요. 돌아가시오. 나는 남의 일에 안 나서오. 어제는 나서셨잖아에. 그러니 후회하고 있어. 순이는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약 사람 잡을 수도 있습니까? 노인이 천천히 순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에 달렸어. 여세다 흙을 탔더라고 해. 마른 약재 부스러기도 섞었고 해. 맛을 봤소? 예. 노인이 약초를 내려놓았습니다. 흙과 검댕도 몸에 쌓이면 탈이 나오 오래 먹으면 배가 굳소. 게다가 그자가 섞은 약재 부스러기 중에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있소.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거라 해? 벌레를 쫓는 데 쓰는 잎이요. 많이 먹으면 속을 크게 상하게 하지. 그러면 사람이 사는다는 말씀입니까? 더 나쁜 건 그게 아니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짜 병이 있는 사람이 그걸 약이라 믿고 의원을 안 찾는 것이오. 순이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이 아닌 것을 약이라 믿는 동안 병은 자라오. 그러다 손 쓸 수 없게 되지. 어르신. 그람은 저를 좀 도와주이소. 나는 못하오. 와예.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소. 어제 보지 않았소. 노인이 제 누더기 소매자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옷을 보고 믿소. 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르신. 지가 다 알아듣게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딱 한마디만 해주이소. 무슨 한마디?
그 약방문이 진짠지 가짠지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약방문이라 했소? 예. 그 사람이 궁중 약방문이라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더라고예. 노인이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종이 어떻게 생겼소? 누렇게 바랜 오래된 종이었어에. 글씨가 빼곡했고에.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직이 물었지요. 오른쪽 아래 귀퉁이가 불에 그슬린 자국이 있었소?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 예. 지가 봤어에. 그거를 웃자 하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 아래를 오래도록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 얼굴에 무슨 생각이 스쳐갔는지 순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오. 오늘은 그만합시다. 어르신. 가시오. 순이는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뛰었지요. 저 어르신은 그 종이를 안다. 그것도 아주 잘 안다. 됐다. 뭔가 걸렸다. 그날 낮부터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명석이 여느 때처럼 약궤를 펼치고 목청을 높였지요. 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모레면 이 마을을 떠납니다. 그러자 정심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원님, 지가 한제 더 사것슈. 아, 그러십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황명석이 냉큼 약을 쌌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단양입니다. 근디유, 정심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구유. 예, 내일 다시 오것슈. 황명석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아니, 방금 사시겠다고. 살 거유. 근디, 오늘은 아니구유. 그럼 언제요? 글쎄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정심이가 아주 태연하게 돌아섰습니다. 황명석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는데 이번엔 다른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지도 하나 사것슈. 아, 예, 그럼요. 근디 그게 얼마라구유? 단양입니다. 다냥유.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임은 우리 집 쌀독이 가는 비걷는디. 뭐 쌀이야 또 나면 되죠. 예, 아니, 그게 무슨. 아이고 아녀유. 좋은 약인디 그 값이 뭐가 아깝것슈. 안악이 활짝 웃었습니다. 황명석은 뭔가 이상했지만 웃는 나친이 나쁜 뜻은 아니겠거니 했지요. 그럼 사시는 겁니까? 사야주. 근디 오늘은 돈을 안 갖고 나왔슈. 내일 오시면 됩니까? 내일은 우리 시아버지 제사라 바쁜디. 모레쯤 어떨까요? 모레면 제가 떠나는데요. 어머, 그려요. 그럼 어쩐대요. 안악이 안타깝다는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참말로 아깝네요. 그 좋은 약을. 그러고는 유유히 돌아갔지요. 황명석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그런 사람이 10도 넘게 왔습니다. 다들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삽니다. 오후에는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황명석이 반색을 했지요. 이 마을에서 제일 어른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예, 구경 좀 하려고요. 잘 오셨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드셔야 할 약입니다. 황명석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붉은 것이 그득했지요. 맹첨지가 고개를 쑥 내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향이 참 깊구먼요. 그렇지요. 귀한 약재만 골라 넣었으니까요. 우리 집 두엄자리도 이만치는 안 나는디. 그럼요. 그럼요. 아무 데서나 나는 향이 아니지요. 황명석이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근디 이 사람아, 이게 단양이면 우리 집 두엄은 대체 얼마여? 예, 향이 이만치나 나는디. 나 같으면 두엄을 팔건네 앉아서 부자 되겠어. 곁에 있던 구경꾼들이 그만 얼굴을 돌렸지요.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근디 이걸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구요? 안 좋아지는 데가 없습니다. 눈도 밝아지고 귀도 트이고 다리에 힘이 붙습니다.
다리에 힘도요. 그럼요. 80 노인이 뛰어다닙니다. 맹첨지가 곰방대를 툭툭 털었습니다. 듣다 보면 거의 관 속에 누운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겠슈. 하, 바로 그겁니다. 어르신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황명석이 아주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경꾼 하나가 참지 못하고 픽 웃었지요. 황명석이 그쪽을 힐끔 봤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 아니어요. 그냥 좋아서요. 그렇지요. 좋은 약이지요. 황명석은 다시 맹첨지를 향했습니다. 자, 어르신 그럼 한 재 드릴까요? 뭐 좋기는 참 좋은디. 맹첨지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예, 우리 집은 워낙 아픈 사람이 없어나서요. 그래도 미리 드시면 병이 안 옵니다. 병이 안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태 이 약도 없이 어떻게 살았랴? 황명석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건 그거 참 신통하네요. 약도 없이 여태 멀쩡했으니.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고 느릿느릿 돌아섰습니다. 잘 봐슈. 수고하슈. 황명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칭찬만 들은 것 같은데 어쩐지 속이 답답했지요. 아니, 저 어르신이 지금 나를 놀린 건가? 그런데 아무리 되짚어봐도 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향이 깊다고 했고 좋다고 했고 신통하다고 했으니까요. 아니야, 좋다고 했잖아, 좋다고. 황명석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약궤 앞에서 한 시진을 서 있는 겁니다.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황명석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재촉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급하슈. 아니, 급한 게 아니라 해가 지고 있어서요. 급하면 어르신 먼저 드슈. 예, 나는 그래도 내일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슈. 황명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아, 오해 마슈. 약이 급한 사람 먼저 먹으라는 소리요. 노인이 태연하게 대꾸했지요. 제가 왜 약을 먹습니까? 저는 파는 사람인데요. 그러게 말이요. 파는 사람이 왜 저리 급한지. 황명석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래? 황명석이 저녁에 감돌이한테 투덜거렸습니다. 분명히 사겠다고 해서 눈으로 봤다니까. 감돌이는 말없이 약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사? 돈이 없어. 아니,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든가. 황명석이 술을 벌컥 들이켰습니다. 내가 팔도를 돌았어도 이런 동네는 처음이여. 그날 순이는 우물가에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황명석이 데리고 다니는 아이였지요. 아이는 물을 기르러 왔는데 두레박이 무거워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 거들어 주었지요. 이거 네 혼자 지고 가려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뭐고?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동이만 붙들고 있었지요. 말을 안 하나? 아니면 못 하나? 아이가 순이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이 어쩐지 텅 비어 보였지요. 밥은 묻고 다니나?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문득 아이의 손목을 봤습니다. 소매 밖으로 나온 손목이 뼈만 앙상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줄에 쓸린 자국이었지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저 사람 아들이가? 그 순간 아이의 어깨가 아주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러고는 물동이를 들쳐 메고 돌아섰지요. 순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아이네. 순이가 아이의 뒷모습에 대고 나지기 말했습니다. 네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온나. 저 아래 감나무 있는 집이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주 잠깐 발이 멈췄지요. 그러고는 다시 달아나듯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그 아이의 손목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 일이었지요. 당장은 저 사기꾼을 붙들어 두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지요. 그 다음 날은 훨씬 더했으니까요.
그렇게 황명석은 떠난다던 날을 하루, 이틀 미뤘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들의 돈을 끝내 받아내겠다는 욕심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약을 팔기 시작한 지 닷새째가 되었습니다. 받을 돈이 아직 태반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사겠다고 한 사람이 20이 넘는데 첫날 이후로 정작 돈을 낸 사람은 3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받아낸다. 황명석이 이를 갈며 약궤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첫 손님부터 심상치 않았지요. 안악 하나가 다가와 이랬습니다. 의원님, 어제 그 약 말인디요. 아, 예. 사시게요? 우리 영감이 먹어봤는디요. 어떻습니까? 좋아졌지요? 아주 밤새 뒷간을 5번을 갔슈. 황명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몸속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머, 그런 거유? 안악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 영감 몸에 나쁜 게 아주 그득했나 보네요. 그렇지요. 그럼 며칠 더 먹이면 다 빠지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럼 얼마나 먹여야 다 빠진대요? 황명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영감은요? 한 닷새쯤, 닷새면 몇째요? 2재는 필요합니다. 2재면 10냥이네요. 안악이 아주 진지하게 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감이 지금 뒷간에서 못 나오는디 그 돈을 어디서 구한대요? 아, 그건 의원님이 좀 깎아주시면 안 되남요? 깎기는 좀. 그려요, 그럼. 우리 영감은 뒷간에서 살라 그러죠 뭐. 안악이 한숨을 폭 쉬더니 돌아섰습니다. 황명석이 다급하게 불렀지요. 아니, 잠깐만요. 깎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글쎄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안악이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황명석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또 생각이요, 또 생각. 그런데 그때 아까 그 안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두레박을 놓고 가서요. 그러고는 두레박만 챙겨 또 갔지요. 황명석의 관자놀이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날 낮에는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약궤 앞에 앉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물었지요. 의원님, 이 약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님도 드셨겠네요? 예, 이렇게 좋은 약을 파는 사람이 안 먹을 리가 없잖요. 황명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야 워낙 건강해서. 이 약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더 좋다면서요. 아까 그리 말씀하셨잖요. 그랬지요. 그럼 왜 안 드슈? 사내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지요. 제가 이걸 다 먹으면 팔 게 없지 않습니까? 한 숟갈만 드셔보슈. 그거야 팔게 남지요. 그게 의원님, 설마 못 드시는 건 아니죠. 황명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으로 흙을 탄 것을 제 입에 넣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못 먹겠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미 먹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안 드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미 먹었으니 또 먹으면 과하다는 뜻입니다. 과하면 어떻게 되는디요? 그야 몸에 안 좋지요. 어머, 사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이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영감은 하루에 3번씩 먹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황명석이 말이 꼬였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약궤를 급히 닫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파하시게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요. 약을 드셨다면서 왜 피곤하대요? 황명석은 대답도 못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 뒤로 구경꾼들의 목소리가 따라왔지요. 의원님, 내일도 오시는 거죠? 옵니다. 와요. 그럼 내일 살게요. 진짜 사시는 겁니까? 살 거요. 아마도요. 황명석은 그 길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황명석은 벽을 쳤습니다. 아니, 이 동네 사람들 뭐야? 감돌이가 구석에서 눈만 껌뻑였지요. 아무도 안 사. 그런데 다 사겠대. 이게 말이 되냐? 황명석이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팔도를 다 돌았어. 함경도도 가고 전라도도 갔어. 그런데 이런 데는 처음이여. 술을 벌컥 들이켜고는 다시 벽을 쳤지요. 칭찬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 웃는데 등골이 서늘해. 이게 대체 뭐냐고. 황명석이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까 그 영감은 나더러 먼저 죽으라는 거였나? 아니면 진짜 걱정한 거였나?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지요. 두엄자리보다 향이 깊다고 했어. 그게 칭찬이야? 욕이야? 감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봐. 너는 알아듣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모르지. 그렇지. 황명석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 그때 주막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 술 더 드릴까요? 됐습니다. 근디 손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손님 돈은 참 잘 버시는 것 같던디. 주막 주인이 아주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방값은 왜 자꾸 밀리신대요? 황명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곧 준다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줄 아십니까? 지금 못 믿는 겁니까? 어허, 그런 게 아니고요. 주막 주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손님이 하도 편히 계시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지는 여태 여기가 손님 댁인 줄 알았지. 뭐예요? 황명석이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집처럼 편히 계셔서 반값 받을 생각을 통 못했슈. 주막 주인이 태연하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황명석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저게 반값 내라는 거야? 편히 있으라는 거야? 그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 며칠이지? 닷새였습니다. 딱 닷새 만에 팔도를 주름잡던 사기꾼이 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 황명석은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받아낸다. 못 받으면 멱살이라도 잡는다.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황명석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시겠다고 한 분들, 오늘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떠납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어머,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럼 지가 살게요. 정심이가 나섰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단 양입니다. 근디 의원님, 예, 어제도 마지막이라 하시고 그제도 마지막이라 하셨잖요. 황명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건 오늘도 마지막이면 마지막이 대체 몇 번이래요?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아니, 그건 사정이 있어서. 어허, 화내지 마슈. 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요. 정심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화 안 냅니다. 근디 왜 목소리가 커지신대요? 황명석이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를 가라앉혔지요. 자, 그럼 사시겠습니까? 사것슈, 얼마나요? 한재요. 좋습니다. 돈을. 근디 지금은 없구요. 황명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그럼 왜 사겠다고 하십니까? 살 마음이 있으니께 사겄다고 한 거죠. 돈이 있어야 산다는 말은 안 했잖요. 황명석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명석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고 소리를 질렀지요. 대체 이 마을은 뭡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여기 오려고 사투리까지 연습했습니다. 스며, 지비유, 조아브러슈.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거 다 뭐였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잖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은 우리도 안 쓰는디요. 그럼 대체 어느 동네 말입니까, 그게? 글쎄요. 우리도 처음 들어봐요. 황명석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체 왜 사겠다고 해놓고 안 삽니까? 안 산다고는 안 했는디요. 그럼 언제 삽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 또 생각. 황명석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내가 팔도를 다 돌았어요. 한양에서도 팔고 평양에서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머, 그려요. 우리 마을이 그리 대단해요? 정심이가 뿌듯한 얼굴로 물었지요. 칭찬이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하셨잖요. 그러니까 그게 칭찬이 아니라고요. 칭찬이 아닌 걸 칭찬처럼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황명석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아주 익숙했거든요.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해온 것이 딱 그것이었으니까요. 그건 의원님도 이제 우리 마을 말을 좀 배우셨네요.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황명석은 그 웃음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그 광경을 담 너머에서 지켜보던 순이가 씩 웃었습니다. 됐다 이제 슬슬 미천이 드러나겠네. 곁에 있던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었지요. 새아가, 예, 아버님. 저 사람 오늘 밤에는 못 자겠구먼. 와예? 속이 저리 끓으면 잠이 안 오는 뱀이여. 맹첨지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잠 못 잔 사람은 꼭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지.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맹첨지는 그러고는 하품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지요. 이 느긋한 어른이 실은 아까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맹첨지의 말대로 황명석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황명석은 주막방에서 술을 들이켜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떠난다. 받을 돈이 아직 태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도무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해. 황명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팔도를 돌며 익힌 수법이 하나 있었지요. 사람들이 안 사면 사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감돌아, 내일 아침에 할 일이 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시민의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배를 움켜쥐고 나뒹굴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슈. 정심이가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그때 황명석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근엄한 얼굴로요. 비키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황명석이 노인의 손목을 잡고 한참 맥을 짚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입니다. 의원님, 왜요? 뭐가 잘못됐슈? 약을 중간에 끊으셨지요? 정심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돈이 모자라서 며칠 걸렀는디. 그러니 이렇게 된 겁니다. 황명석이 혀를 찼습니다. 약이란 건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병이 되래 성을 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닷새는 꼬박 드셔야 한다고. 어떡한데요? 우리 어머니 죽는 거 아녀유? 지금이라도 다시 드시면 됩니다. 다만 황명석이 뜸을 들였습니다. 한 번 끊었다 다시 시작하면 약을 곱으로 써야 합니다. 고비면 열냥유? 그렇습니다. 정심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그런데 그 웅성거림 속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며칠 걸렀는디. 나도 걸렀슈. 나도 배가 아픈 것 같은디. 우리 애기 아비도 요새 기침이 더 심해졌슈. 사람들이 하나둘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황명석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지요. 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황명석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특별히 값을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아픈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생각해보겠다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돈을 꺼냈지요. 그날 하루에만 30채가 넘게 팔렸습니다. 황명석의 괴짝이 묵직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섰습니다. 잠깐만 예.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지매들 다들 정신 차리소. 이거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이 부인이 또 황명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어른이 하필 오늘 새벽에 쓰러집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그럼 제가 노인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까? 그 약을 먹여서 배탈이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부인이 황명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약을 먹고 아팠다면 왜 다른 분들은 멀쩡합니까? 다들 조금씩 탈이 났다 아닙니까? 아까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건 약을 끊어서 그런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이소. 그런데 그때 정심이가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심이도 머리로는 순이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배를 움켜쥐고 나뒹구는데 옳고 그름보다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앞섰지요. 새아기, 그만요. 아줌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파 죽겠다는디 자네가 왜 이런랴. 정심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자네는 자네 집 머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여?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줌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를 살려야 하는디 자네가 자꾸 이러면 나는 어떡하란 말여? 사람들의 눈길이 순이에게 곱지 않게 꽂혔습니다. 그러게 저 댁새아기가 왜 자꾸 저런랴. 의원님이 값도 절반으로 깎아주셨는디 괜히 시비 거는 거 아니여?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몰아받아칠 말이 없었습니다. 황명석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저는 부인께 아무 감정 없습니다. 다만 아픈 분들 앞에서 이러시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왔지요.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잠깐만. 황명석이 따라 나온 겁니다. 사람들 눈길이 닿지 않는 담 모퉁이였지요. 아까는 미안했습니다. 뭐가 해? 제가 좀 몰아붙였지요. 그런데 부인도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황명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지금 저를 믿습니다. 아주 굳게요. 그래서 해. 제가 만약 오늘 밤에 짐을 싸고 떠난다고 칩시다. 그럼 저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순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원을 쫓아낸 사람이겠지요. 지금 겁주는 겁니까? 타이르는 말입니다. 황명석이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부인은 이 마을에서 계속 사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 가만히만 계시면 제가 내일 새벽 조용히 떠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마을 사람들 돈은 다 털리고 해. 돈은 또 벌면 됩니다. 사람 사이는 한번 틀어지면 못 돌립니다. 황명석이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분한 건 그 말이 반쯤 맞는다는 것이었지요. 정심이의 눈물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집에 돌아온 순이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붙들어두는 바람에 저 인간이 저지까지 한 거 아닙니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 때문입니다. 지가 마을을 더 망쳐놨어 해. 분명히 가짜라 해. 지가 막까지 봤는데. 근데 와 아무도 안 믿습니까? 공주댁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새아가 사람들이 자네 말을 안 믿는 게 아니여. 그렇예.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뭘 붙들고 있는지 아니여 희망이여. 공주댁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희망을 뺐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순이는 목이 콱 막혔습니다. 그때 헛간 쪽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텁석이가 어슬렁어슬렁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약봉지를 들고요. 아재 그거 뭡니까? 아, 이거 유. 텁석이가 봉지를 뒤로 감췄습니다. 아재 설마 또. 오늘 값을 반으로 해준다길래요. 순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재 돈이 어디 있어서. 그게요. 텁석이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지가 겨울에 입을 속옷을 팔았슈요. 뭐라 해? 어차피 날도 풀렸잖아요. 겨울 오기 전까지 또 벌면 되고요. 순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재 그 약 가짜라 해. 지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근데 아씨, 텁석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제 그거 먹고 지가 아씨 심부름을 한 번에 알아들었쇼. 예? 소금 사오라 하셨을 때 유지가 바로 알아듣고 사왔잖아요. 순이는 전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소금 한 되를 사되
다 팔렸으면 기다리지 말고 곧장 돌아오라고 3번을 나누어 또박또박 일러준 심부름이었지요. 텁석이는 그대로 해냈지만 그것을 약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약이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텁석이가 해벌쭉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아재. 예, 아재는 안 고쳐도 됩니다. 예. 아재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해. 텁석이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약봉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지요. 아씨, 지가 낳으면요. 아씨 심부름도 잘하고 닭도 잘 몰고. 아재. 순이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텁석이가 흠칫 놀랐지요. 순이는 곧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미안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 착한 사람이 왜 저래야 하는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세아가 왕할매였습니다. 순이가 얼른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지요. 할머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이유는 소리에 깼다. 죄송합니다. 왕할매가 문지방에 걸터 앉았습니다. 세아가 니는 지금 텁석이가 속아서 화가 나냐?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 해. 아재가 왜 속았는지를 아니까 그게 더 아픕니다. 그려. 왕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이제 그걸 알았으면 반은 옮겨. 아니라 해? 저놈을 잡는 건 반이고 텁석이를 지키는 게 나머지 반이지. 순이는 그 말을 곰곰이 새겼습니다. 할머님. 근데 지가 아무리 말해도 아재가 안 믿습니다. 말로 될 일이 아니여. 그러면 예? 보여줘야지. 왕할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약이 가짜라는 걸 텁석이 눈으로 보게 해야 하는겨. 그러고는 느릿느릿 걸어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걸 네가 보여주면 안 돼. 저놈 입으로 나와야 하지. 순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머님, 그걸 어찌합니까? 그러나 돌아온 것은 드르렁. 아니, 걸어가면서도 주무십니까? 순이는 그만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지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산 위 초가에서는 한 노인이 밤새 등잔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낡은 괴짝을 열어놓고 그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정시민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지요. 아랫말 사는 젊은 사내 하나가 밤새 피를 토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약을 제일 많이 먹었다는 뒤 닷새를 하루도 안 거르고 남들 2대씩 먹었대요. 사람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그늘이 졌습니다. 정심이가 다급하게 황명석을 찾아갔지요. 의원님, 이건 또 왜 그런데요? 그건 명현이라는 겁니다. 명현유? 병이 낫기 전에 한번 크게 앓는 것이지요. 좋은 조짐입니다. 피를 토하는 뒤유? 나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정심이가 그 말을 듣고도 이번에는 얼른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제야 어렴풋이 느낀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누더기가 아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요.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고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길을 비켰습니다. 노인이 황명석 앞에 섰습니다. 명연이라 했소? 또 오셨습니까, 어르신? 피를 토하는 게 명연이라 했느냐고 물었소. 노인의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낮고 단단했지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속이 크게 상했소. 벌레를 쫓는 데 쓰는 잎과 검댕을 남들 2배씩 며칠이나 삼켰으니 당연한 일이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런 잎이 들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약 항아리를 열어보시오. 바닥을 긁어보면 알 것이오. 황명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자꾸 이러시면 관아에 소지를 올리겠습니다. 고발하시오. 나도 할 말이 있으니.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의안 책 한 권이었지요. 그것을 펼치자 가운데
한 장이 뜯겨 나간 자리가 드러났습니다. 남은 가장자리에는 불에 그슬린 흔적이 있었지요. 이보시오. 그대 품에 있는 그 종이 여기 대보시오. 그게 무슨, 어서. 황명석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 물건을 어르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노인이 성큼 다가가 황명석의 품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뜯겨 나간 자리에 대보였지요. 찢긴 결이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앞뒤로 이어진 글씨도 한 사람 손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지요. 노인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꼭 맞는 것을 보여준 뒤 종이를 황명석의 손에 도로 쥐어주었습니다. 이 의한 책은 내가 쓴 것이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황명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약방문이 아니오. 노인이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실패한 처방을 적어둔 것이오. 사람을 살리지 못한 기록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뜯어 태우려 했소. 그런데 차마 태우지 못하고 괴짝에 넣어두었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괴짝을 15년 전에 도둑 맞았소.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황명석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나는 그걸 장에서 샀습니다. 어떤 늙은이가 헐값에 팔길래. 황명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방금 제 입으로 그 종이가 제 것이 아니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궁중 약방문이라면서요? 임금님 맥 짚을 때 쓰던 거라 하지 않았슈. 그건. 황명석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보시오. 예? 그대가 궁에 있었다면 그 정도는 읽을 것 아니오. 황명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읽으라는 것이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첫 줄만 읽어보시오. 사람들이 모두 황명석을 바라봤습니다. 황명석은 손에 들린 종이를 펴지도 못했지요. 제가 왜 어르신 말을 들어야 합니까? 못 읽는 것이오? 읽을 줄 압니다. 그럼 읽으시오. 황명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지요. 그러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옛날 글자라. 그 종이는 뒤집혀 있소.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황명석이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종이가 거꾸로 들려 있었지요. 어머나, 저 사람 글을 못 읽는 거 아뇨? 그럼 궁에 있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황명석은 종이를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지요. 압니다. 나는 글을 압니다. 그대가 아는 것은 글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오. 노인의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무엇에 매달리는지 그것 하나는 아주 잘 알더군. 그때 순이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누군가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텁석이었지요. 아재, 여기 서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이소. 텁석이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품에는 며칠 전에 산 그 약봉지가 안겨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감돌이었지요. 아이가 황명석 앞으로 달려가더니 약궤를 냅다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검붉은 것이 땅바닥에 쏟아졌지요. 이놈이. 황명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허공에서 멈췄지요. 누군가 그 팔을 붙들었거든요. 순이었습니다. 애한테 손대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감돌이가 쏟아진 것을 손으로 헤집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흙이유.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흙이랑 여시유.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지가 만들었슈. 매일 밤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텁석이가 품에 안고 있던 약봉지를 아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손에서 놓았지요. 봉지가 땅에 떨어지며 검붉은 것이 흙 위로 쏟아졌습니다. 흙과 흙이 구별이 되지 않았지요. 텁석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뿐입니다. 정심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얘는 내 아들도 아니고 그냥. 황명석이 소리치다 말고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이에게 쏠렸지요. 아이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앙상한 손목에 줄에 쓸린 오래된 흉터가 드러났지요. 우리 아버지 빚 대신에 저를 데려가슈. 3년 됐슈.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감돌이가 정심이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아주머니 댁 할머니한테 저 사람이 시켜서 지가 몰탄 물을 들였슈. 배가 아프게 하는 거라고 했슈. 정심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난 새벽 시어머니가 까닭없이 나뒹군 그 일이었지요. 이놈이. 그건. 황명석이 소리치다 말고 제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금 제 입으로 그 일을 아는 사람처럼 말해버린 겁니다. 정심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을, 우리 어머니를.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변해갔습니다. 황명석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의원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었지요. 그 눈들이 지금은 전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압니다. 내가 좀 과했습니다. 황명석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이라 해?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제도 마지막이라 했고 그제도 마지막이라 했다면서 해. 황명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밤에 짐 싸고 튈 생각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면 지금 내놓이소 지금. 지금은 돈이 여기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데? 황명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이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웃음이 번졌지요. 없기는 있는데 다 있지. 황명석의 낯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황명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이가 손을 들어 말렸지요. 지금 묶어버리면 다른 고을에서 빼앗은 돈을 어디 감췄는지 끝내 못 찾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맹서방님, 저 인간 오늘 밤까지만 풀어두이소. 대신 눈은 떼지 마이소.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고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장정몇이 주막과 마을어기의 소리 없이 자리를 잡았지요. 겉으로는 다들 물러난 척 황명석이 마음 놓고 도망치게 두고서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이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그 낡은 종이를 무릎에 놓고 있었지요. 어르신, 오늘 고마웠습니다. 고마울 것 없소. 와,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어제까지는 안 나서신다 하셨는데. 노인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내 성은 유가요. 30년 전에는 내의원에 있었소.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사람 하나를 살리지 못했소. 순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궁에서 일할 때였소. 어린 사람이었는데 내 처방이 틀렸소.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났소. 노인의 손이 종이를 쓸었습니다. 다시는 사람 몸에 손대지 않겠다고 했소. 그래서 산에 들어온 것이오. 그러면 약초는 와 캐십니까?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더군. 순이는 그 말에 목이 잠겨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대가 그 종이 얘기를 하고 간 뒤에 밤새 생각했소. 내가 산에 숨어 있는 동안 저런 자가 내 실패를 들고 다니며 사람을 속였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겁이 나서 도망친 자리에 저런 것이 들어앉은 것이오.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아니오, 내 탓이오. 노인이 종이를 접었습니다. 사람을 못 고칠까 두려워 숨었는데 숨은 동안 더 많은 사람이 상했소. 그러고는 순이를 바라봤지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오. 늦었지만.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마을에 계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시면 저런 놈이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 아래 마을 불빛을 오래도록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순이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텁석이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낮에 있었던 일을 두 눈으로 다 본 뒤였으니까요.
아재. 씨. 텁석이가 얼른 눈가를 훔쳤습니다. 지가유 참 바보 같죠? 아재. 다들 그러대요. 그걸 속냐고 바보같이. 텁석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가 아씨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순이가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지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재, 지가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예. 그 희은 혼자 잘 가져갈 수 있도록요. 더 큰 거를 적어달라고요. 어쨌든 더 큰 것도 잘 가져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2개를 달라고요. 얼마죠? 2개 달라고요. 아재는 왜 낳고 싶었어 해? 텁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야. 남들 맨키로 되고 싶어서 해? 예. 근데 남들 맨키로 되면 뭐가 좋은데? 텁석이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아무도 지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잖아요. 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가 심부름을 늦게 하면 유아 씨가 결국 직접 가시잖아요. 닭도 지가 못 몰아서 어머님이 나오시고요. 다들 아무 말 안 하신디 지는 다 알아요. 텁석이가 2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가 이 집에 짐이 되는 거요. 아재. 그래서 딱 한 번만 놔두고 싶어슈. 딱 한 번만요. 순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지요. 아재. 지가 아재 심부름을 3번 일러주는 거. 그거 답답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재가 잘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라 해. 순이가 텁석이를 돌아봤습니다. 그거는 아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가 그렇게 말하는 게 판해서 그런 거라 해. 텁석이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라고 해. 우리 할머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해. 순이가 왕할매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참한 데를 고치려 들면 멀쩡한 것까지 상하는 법이라고 해. 텁석이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재는 아픈 데가 없어 해. 그냥 남들보다 천천히 갈 뿐이라 해. 그게 같은 말 아닌가요? 아이라 해. 아주 다릅니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칠 게 있는 사람한테는 약을 주는 거고 해. 고칠 게 없는 사람한테 약을 파는 건 그건 뺏는 겁니다. 아재를 고쳐주겠다고 온 놈이 실은 아재 것을 뺏으러 온 거라 해. 텁석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그맣게 물었지요. 그럼 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거요? 괜찮은 게 아니라 순이가 텁석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재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텁석이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오래 울었지요. 순이는 그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텁석이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씨, 지가 뭐 도울 일은 없나며?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재 힘이 세지 해. 그거 하나는 자신이슈.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지랑 어디 좀 갑시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스름에 순이와 텁석이가 주막 뒤편으로 갔습니다. 아씨, 여기서 뭐라는 거요? 칫! 순이가 주막 뒤채를 가리켰습니다. 황명석이 묵는 방이었지요. 아재 장사꾼이 돈을 어디다 숨기는지 압니까? 뭘로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 무겁고 눈에 띄지 해. 그래서 안 지니고 다닙니다.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신에 제일 오래 머무는 자리에 묻습니다. 제일 오래 머무는 자리요. 잠자는 방이라 해. 그것도 아무데나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꼭 손이 가는 자리에. 순이가 뒤채 뒷벽 아궁이 자리를 눈여겨봤습니다. 아궁이 뒤편 흙바닥이 다른 데보다 흙빛이 조금 달랐지요. 아재, 저 아궁이 뒤쪽 좀 파보이소. 여기요? 예, 조심조심. 예. 텁석이가 가져온 호미로 흙을 파냈습니다. 힘이 좋으니 금세 깊이 팠지요. 얼마 파지 않아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아씨, 뭐가 이시오? 흙 속에서 나온 것은 기름 먹인 천으로 꽁꽁 싼 보따리였습니다. 순이가 그것을 풀었지요. 안에는 돈이 그득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몇 꿰미나 되었고 그 아래에는 은덩이까지 있었습니다. 역시 순이는 그 자리에서 돈을 세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거둔 것보다 훨씬 많았지요. 다른 고을에서 턴 돈까지 다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아씨, 이거 다 가져가도 되는 거요?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해.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대로 원님한테 넘길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이 도망 못 가게 붙들어두는 것뿐이라 해. 순이가 보따리를 텁석이한테 넘겼습니다. 대신에 흙은 도로 덮어놓읍시다. 감쪽같이 해. 왜유? 없어진 걸 알면 안 되나며. 알면 안 되지 해. 순이가 씩 웃었습니다. 저 인간이 도망갈 때 이걸 파러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딱 잡는 거라 해. 그러고는 텁석이를 돌아봤습니다. 아재, 오늘 밤에 하나만 더 도와주이소. 뭘유? 아재, 키가 크지 해. 흰 천 뒤집어 쓰고 사다리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텁석이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뒤따라온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고 슬며시 한마디 했지요. 목소리는 내가 하지 옹기 항아리에 대고 하면 아주 그럴싸해요. 아버님, 언제부터 듣고 계셨습니까? 아까부터 맹첨지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산신령 노릇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지겠어. 순이는 그만 웃음이 터졌지요. 그렇게 그날 밤 조용한 함정 하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낮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황명석은 아침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사람들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황명석은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밤이다. 어둠이 깔리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밤이 이슥해지자 황명석은 짐을 챙겼습니다. 감돌이는 낮에 이미 마을 사람들이 데려가 버렸지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입으로 다 불었으니 데려가 봤자 짐만 될 뿐이었지요. 못된 놈 은혜도 모르고. 황명석이 뒷문으로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징소리가 크고 느리게 한 번 울렸습니다. 황명석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이어서 2번 다시 징소리가 울렸지요. 소리는 뒷산 쪽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 울림이 어쩐지 아주 느렸지요. 사람이 치는 게 아닌 것처럼요. 누구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황명석이 침을 삼키고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긴 목소리였습니다. 내 산에서 갠 것을 황명석이 획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내 산에서 갠 것을 흙에 섞어 팔았느냐? 황명석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요? 장난치지 마시오. 바로 그때 나무 뒤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사이로 허연 것이 스윽 떠올랐지요. 사람 키 2배는 되어 보이는 허연 형체였습니다. 황명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 약초로 사람을 상하게 하였으니 그 허연 것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 죗값을 받아야지. 황명석이 뒷걸음질 치다 나뒹굴었습니다. 그러고는 내 발로 기어서 달아났지요. 잘못했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산신령이 아니었습니다. 텁석이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흰 천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연기는 마을 안악들이 관솔불 앞에 젖은 솔가지를 얹어 피운 것이었고요. 목소리는 맹첨지가 옹기 항아리에 입을 대고 낸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목이 다 잠기네. 맹첨지가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황명석은 그것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제가 판 약이 가짜라는 걸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죄 지은 사람 눈에는 나뭇가지도 귀신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황명석은 죽으림을 다해 주막귀로 달려갔습니다. 돈만 챙기면 되니까요. 아궁이 뒤를 손으로 마구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 더 깊이 팠지요. 흙만 나왔습니다. 내 돈이 어디 갔어? 황명석이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손톱이 다 부러지도록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리 찾습니까? 황명석이 획 돌아봤습니다. 순이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너구나. 내가 가져갔지. 뭘래? 내 돈, 여기 묻어둔 내 돈. 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 뭘 묻어두셨는데? 돈이라니까. 얼마나 해? 500냥도 넘어.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황명석이 그제야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거둔 게 150냥 남짓인데 500냥이면 나머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건. 다른 마을에서도 이 짓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놈 좀 봐. 제 입으로 다 부네. 500냥이면 몇 마을을 던겨. 황명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뭐? 내 돈이야. 내가 벌었어. 벌긴 뭘 벌었습니까? 뺏은 거지. 나는 물건을 팔았고 저들은 제 손으로 샀어. 속은 놈이 바보지. 속인 놈이 무슨 죄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강초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텁석이한테 그걸 속냐고 호통쳤던 그 어른이었지요. 뭐라고? 강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뭐라 했뇨? 속은 놈이 바보라고 했소. 그때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초 씨가 딸을 돌아봤습니다. 적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해. 간절한 사람 속이려던 놈이 나쁜 거지. 강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람들 틈에 서 있는 텁석이를 봤지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전에 예, 그날은 내가 말이 심했네. 강초 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속은 게 흠이 아니라 남을 믿은 기 흠이 될 수는 없는 기라. 그러고는 텁석이 어깨를 툭 쳤지요. 텁석이는 그 손길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장정들은 황명석을 빈 곳간에 가두고 포졸이 올 때까지 번갈아 지켰습니다. 이튿날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노인이 관아에 올릴 소지를 직접 쓰셨거든요. 원님은 가짜 약을 팔아 사람을 상하게 하고 어린아이를 빚에 묶어 부린 죄를 물었습니다. 곤장을 치고 오게 가두라 하셨지요. 황명석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물건을 팔았을 뿐이야. 그러다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악을 썼지요. 이 마을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말을 알아듣게 하란 말이야. 칭찬인 줄 알았더니 욕이고 욕인 줄 알았더니 칭찬이고 내가 팔도를 다 돌았어도 이런 데는 처음이야. 답답해서 미쳐버리겠어. 마을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나직이 한마디를 했지요. 참말로 딱하시네요. 고생 많으셨것슈. 황명석이 획 돌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위로야? 비웃음이야? 어허, 좋은 뜻이죠. 어느 쪽이냐고? 황명석이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그 사내는 끝까지 그 말뜻을 알지 못했지요. 땅에서 나온 돈은 관아에서 봉에 두었습니다. 순이가 장부를 만들어 누가 얼마를 냈는지 하나하나 맞춰 올렸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셈이며 장부를 배운 솜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몫은 그 장부대로 하나하나 돌려주었습니다. 정심이가 제 몫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아기, 예, 내가 그날 못할 소리를 했지. 아지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그 흙을 얼마나 더 잡수셨을지. 정심이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고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턴 돈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닙니다. 순이가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다른 고을 사람들 몫이니 그 사람들을 찾아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인근 고을과 장터마다 방을 붙여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름과 액수가 맞는 이들에게 차례로 돌려주었지요. 그리고 그 무렵 산에 살던 유 의원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조그만 약방을 열었지요. 그 약방은 누구한테서 빼앗은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첨지가 빈 초가를 한 칸 내주고 사돈댁에서 옹기 약탕기를 보내오고 마을 사람들이 흙벽을 새로 발라 세운 방 한 칸이었지요. 어르신, 이제 다시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겠소. 어제 그 젊은이 어르신이 밤새 돌보셔서 살았다면서 해.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못 살린 그 사람 목까지
앞으로 살리시면 되지.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현판도 없는 방 한 칸이었지만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조그만 아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감돌이었지요. 관아에서는 그 아이를 묶어두던 빈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아이의 고향에 사람을 보내 가족을 찾았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 했지요. 그러자 순이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 아이 어르신 곁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걷어도 되겠소? 손이 곱다면서에 약을 배우면 딱이겠다 싶어서에. 노인이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손이 곱구나. 약을 만질 손이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주 조그맣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감돌이는 노인 곁에서 글과 약재 이름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텁석이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텁석이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심부름은 2번씩 일러줘야 했고 닭은 여전히 못 몰았지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텁석이가 이랬거든요. 아씨,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지가 아직 못 알아들어서요.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에는 못 알아듣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재 인제 물어보네. 예, 지가 느린 건 흠이 아니라면서요. 텁석이가 해벌쭉 웃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순이는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러면 얘 100번이라도 말해주지. 그날 저녁상에서 왕알매가 실눈을 뜨고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눈을 감았지요. 드르렁. 식구들이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팔도에 소문이 하나 돌았지요. 어느 장터에 넋이 나간 약장수가 하나 있는데 비만 오면 뛰어다니면서 아무 풀이나 뜯어먹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것도 약이여, 저것도 약이여. 그러다 사람만 보면 붙잡고 이렇게 묻는다지요. 이보시오. 방금 그 말이 칭찬이오. 욕이오? 그게 그 사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이렇게들 말했다지요. 참말로 딱하시네요. 세상에는 고칠 게 없는 사람을 고쳐주겠다며 다가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속은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노린 자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느린 것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걸음일 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